네, 중동 상황이 난리 개판 5분 전 상황이라는 걸 고려했을 때 암호화폐 시장의 어떤 이 회복력은 나름의 의미 부여가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어쨌든 비트코인이 10만 5천 달러 위에 자리를 잡아주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펼쳐지고 있고, 이더리움도 2,500달러 위, XRP도 2.1달러 위, 솔라나도 145달러 부근에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안정적이라고 안도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큰 리스크가 덮쳐왔는데 이 정도로 버텨주는 것은 충분히 의미 부여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 주에는 특히 새로운 한 주가 펼쳐지면 중동 리스크와 더불어서 연준 FOMC 금리 이슈가 또 있기 때문에 나름의 변동성, 그 가능성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금리 동결에 대한 기대감이 거의 100% 수준이기 때문에 별도의 우리가 바라는 갑작스러운 연준의 금리 인하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고, 특히나 중동 리스크가 더 악화될 경우에는 유가 폭등에 따른 인플레이션 악화 상황도 있어서 그런 가능한 시나리오도 있기 때문에 이번 한 주 동안 여러 가지 기대감과 우려가 엇갈리면서 시장의 변동성이 펼쳐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공포 탐욕 지수는 하루 전보다 6포인트 빠진 60을 기록하면서 탐욕 단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조금 더 살짝 고개를 들어서 65%대 턱밑까지 올라선 그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중동의 지정학적인 긴장이 최고조로 치닫는 모습을 보이면서 글로벌 금융시장은 큰 충격파를 받아야 했습니다. 이번 충돌 소식으로 전세계 위험자산 시장에서 11억 달러 규모의 암호화폐 포지션이 청산되는 등 한때 큰 흔들림이 있기도 했지만, 비트코인은 이후에 비교적 빠르게 안정을 되찾는 나름의 탄력을 선보였습니다. 한마디로 초기 쇼크 이후에 나름의 복원력을 입증한 것으로도 바라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전문가들은 비트코인이 이런 둔감 모드를 보인 배경으로 몇 가지 요인을 꼽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갈등이 국지전에 그칠 거라는 전망 속에 시장이 과도한 공포를 조기에 해소를 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비트코인이 최근 디지털 금으로 인식이 되면서 일부 안전자산 성격을 띠기 시작했다,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실제로 같은 기간 국제 금 가격이 온스당 2개월 만에 최고치로 상승하고 유가도 폭등했지만, 비트코인은 초반 하락을 되돌리며 금과 나란히 나름의 피난처 역할을 했다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크립토 데일리 분석 기사 내용을 보면 금값이 사상 최고치인 3,500달러에 근접하는 동안 비트코인도 전쟁발 조정 이후 빠르게 10만 5천 달러 위로 복귀하면서 안전자산 쌍두마차로 거론되기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양대 자산 모두 중동 위기 속에서 투자자들의 피신처로 다시금 조명되고 있다는 겁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시세 흐름을 살펴보면 비트코인은 전쟁 발발 초기에 5%대 급락 이후에 단숨에 반등해서 지난 24시간 동안 10만 4,200달러에서 10만 6,100달러의 비교적 좁은 범위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이건 변동폭이 대략 2,000달러 남짓에 불과한 수준으로 과거의 극단적인 변동성과 비교하면 상당히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저점이 점차 높아지는 이 상승 추세선이 유지가 되고 있고, 10만 5천 달러 선이 나름의 소프트 지지 역할을 하며 하락할 때마다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코인데스크 분석 내용을 보면 10만 6천 달러 부근에서는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와서 상방을 일시적으로 제한했지만 10만 5천 달러 근처에서의 강력한 지지력 덕분에 추세적 구조는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조정 국면에서의 건강한 다지기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6월 14일 새벽 한때 10만 4천 달러 선 아래로 급락했을 때도 곧장 매수세가 이걸 되돌리면서 긴 아랫꼬리를 형성을 했습니다. 또 거래량 분석상 하락했을 때 저가 매집이 이루어지는 그런 흔적도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이건 투자자들이 중동발 악재를 일시적인 이벤트로 간주하고 오히려 저가 매수의 기회로 활용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물론 다른 한편으로는 유가와 금값이 급등한 것에 비교하면 비트코인의 반응은 다소 미적지근하거나 둔감하다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유명 암호화폐 투자자 앤서니 폼필리아노는 지금 기름은 오르고 금도 오르고 비트코인만 내려갔다라고 지적을 하면서도 과거 유사한 중동 위기 당시 48시간 안에 최종적으로 비트코인이 다른 자산 대비 더 좋은 성과를 냈다라고 회상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지난밤 비트코인이 단기 조정을 받는 사이 WTI 유가는 장중 5% 이상 폭등했고 안전자산 금 가격도 2%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폼필리아노의 말처럼 이번에도 며칠 안에 이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라고 바라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또 다른 시각으로는 이 아서 헤이즈 이 양반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너지 가격이 오르면 비트코인의 법정 화폐 환산 가치도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며 에너지 이꼴 비트코인 저장된 에너지라는 이런 독특한 관점에서 비트코인의 장기 가치를 역설하기도 했습니다. 이건 유가 상승에서 인플레이션 압박, 화폐 가치 하락, 그리고 비트코인 같은 대체 자산의 상대적인 가치 상승이라는 그런 논리를 지금 강조하고 있다라고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투자자 심리 측면에서는 비트코인의 단기 저점이 확인됐다라는 분위기도 감지되고 있습니다. 여러 트레이더들이 이번 급락 저점을 이 더블 바텀, 이중 바닥 형성 영역으로 해석을 하면서 조만간 가격이 빠르게 회복될 거라고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전날 102,000달러대 저점은 이 4월 말 조정 당시의 저점과 비슷한 수준이어서 기술적으로 이중 바닥, 이 지지로 볼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또 다른 트레이더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격이 50일 지수이동 평균 부근까지 내려왔지만 4월 말 이후 이 평균선이 지속적으로 지지라인 역할을 해왔다라며 다만 조건은 10만 달러 심리적인 지지선만 유지가 된다라면 추가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비트코인이 조정 속에서도 10만 달러 위에 자리하고 있지만 흥미롭게도 온체인 지표들은 아직 과열을 감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암호화폐 데이터 플랫폼 코인글래스가 선정한 30개 불마켓 정점 지표를 종합해서 살펴보면 지금 현재 단 하나의 지표도 장기 사이클에서의 정점 신호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게 지금 꼭지점인가 싶은 경고등이 전혀 켜지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코인글래스의 데이터를 보면 비트코인이 사상 최고가 부근에 있음에도 어떤 지표도 장기 상승장의 끝을 가리키지 않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포트폴리오의 100%를 계속 홀딩하는 전략이 바람직하다 이런 결론 도출까지 해버렸습니다. 실제로 코인텔레그래프 보도에서도 비트코인 투자자들은 지금 가격에서도 100% 홀딩을 유지해야 한다 이런 분석이 강조되기도 했는데 이건 추가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라는 관측에 힘을 실어주는 그런 부분입니다. 코인글래스가 추적하는 30개 지표 목록에는 과거 사이클마다 정점을 예측하는 데 유용했던 이 고전적인 상당히 클래식한 온체인 기술 지표들이 망라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파이사이클 탑 지표, MV/RV 비율, 장기 RSI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데 과거 2013년, 17년, 21년 같은 불마켓 말기에는 이들 지표가 하나같이 과열 구간에 진입해서 너무 뜨겁다, 거품 곧 꺼질 것이다 이런 시도를 보내곤 했습니다. 하지만 2025년 현재 비트코인이 연일 최고가 경신을 노리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도 이 30개 지표 가운데 어느 하나도 장기 탑 시그널을 보여주지 않고 있다는 게 상당히 이례적이라는 겁니다. 이건 이번 사이클이 아직 충분히 성장할 여지가 남아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실제로 한 온체인 애널리스트는 이 지표들을 근거로 이번 사이클 비트코인 가격은 최소 13만 5천 달러에서 최대 23만 달러까지도 갈 수 있다 이런 전망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이건 트레이더 카스압의 분석 내용인데 이 양반은 여러 지표 모델을 조합해서 이번 상승장의 이론적인 정점 구간을 13만 5천 달러에서 23만 달러로 추정하며 지금 모습은 아직 정점이 아니다 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시장 참가자들 사이에서도 새로운 역사적인 고점 돌파 이후 과연 숨고르기가 올 것인가 아니면 더 치고 나갈 것인가 여기에 대한 견해는 엇갈리고 있습니다. 가격이 단기간에 가파르게 오른 만큼 조정이 필요하다라는 의견과 ETF 승인 기대 플러스 기관자금 유입 이런 것 등을 감안하면 이번 사이클은 과거와 다르게 더 길고
더 높게 갈 것이다. 이런 의견이 지금 맞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온체인 지표 측면에서만 바라본다라면 아직 과열 징후가 없다라는 점은 상당히 주목할 만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코인글래스의 불마켓 정점 신호를 보면 현재 종합지표 점수가 홀드 100%, 그러니까 100% 홀딩해라, 이렇게 분류되어 있습니다. 이건 비트코인에 대한 투자 비중을 전혀 줄일 필요가 없는 상태라는 것을 의미하는데, 쉽게 말해서 아직 파티가 끝나려면 멀었다, 이런 해석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오히려 이런 지표들은 앞으로 비트코인 가격이 지금보다 최대 120% 정도 더 상승할 여력이 있다라고 시사하고 있는데, 사상 최고가 경신에도 결코 매도 타이밍의 신호탄이 아니라는 그런 전폭적인 분석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과거 사이클과 비교를 해보면 2021년 강세장 막바지에는 네트워크 이용량, UTXO 이익 비율, 신규 주소 증가율, 이런 여러 온체인 데이터가 극단적 과열을 가리켰고, 이에 따라서 코인글래스를 비롯한 온체인 분석가들은 점진적인 이익 실현을 조언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정반대로 상황이 많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네트워크에서의 움직임을 보면 장기 호들러의 매도 징후가 거의 없고, 오히려 코인 보유기간 1년 이상의 주소들이 역대 최고 수준으로 늘어나는 이런 공급 쇼크가 그 가능성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이건 장기간 움직이지 않은 코인 비중이 높을수록 시장에 유통되는 매물은 적어져서 상승 탄력이 커질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부분입니다. 이런 현상들과 맞물려서 코인글래스의 30개 지표가 일제히 정상 범위에 머물렀다는 것은 이번 불마켓은 이제 겨우 중반 전쯤일 가능성을 시사하는 부분으로도 해석되고 있습니다. 물론 지표가 항상 미래를 담보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무작정 낙관할 수만 없겠지만, 온체인 펀더멘털 측면에서는 거품 징후가 아직은 없다라는 점은 투자자들에게 있어서는 어느 정도 심리적인 여유를 줄 수 있는 그런 대목이 아닌가 개인적으로는 생각됩니다. 그런가 하면 비트코인이 변동성이 줄어들면서 비트코인이 주류 포트폴리오의 핵심 자산으로 부상할 가능성 꾸준히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최근 뉴욕에서 열린 코인베이스 주최 크립토 서밋에서는 흥미로운 발언들이 쏟아졌습니다. 세계적인 기술 헤지펀드 코투 매니지먼트의 설립자 필립 라퐁, 이 자리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비트코인은 이제 전통적인 포트폴리오의 진지한 한 부분이 되고 있다. 과거에는 비트코인의 지나친 가격 변동성 때문에 투자를 나 자신도 꺼렸지만 이제 상황이 달라졌다. 이렇게 나름의 고백을 하기도 했습니다. 핵심은 비트코인의 변동성이 눈에 띄게 줄고 있다는 겁니다. 라퐁은 비트코인의 베타가 줄어들고 있다라며 매우 흥미로운 변화라고 평가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베타는 자산의 변동성을 시장 전체의 변동성과 비교한 지표입니다. 베타가 낮아진다는 것은 비트코인의 가격 등락 폭이 과거보다 시장에 덜 민감하고 안정적으로 변모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라퐁의 발언 내용을 좀 더 보면 이 양반은 2022년에 암호화폐 혹한기를 상기했습니다. 그해 비트코인은 마이너스 60% 폭락했고 나스닥 지수도 마이너스 33% 급락하며 매우 힘든 한 해를 보냈습니다. 코투 역시 그런 변동성 탓에 한동안 비트코인 투자를 멀리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2025년으로 넘어오면서 시장 상황이 크게 변했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2025년 4월에 있었던,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일부 국가를 상대로 추가 관세 부과를 유예하겠다라고 발표하면서 시장의 돌발 변수로 작용을 했는데, 4월 2일부터 10일까지 대략 일주일 동안 나스닥 지수는 6% 넘게 급락했지만 비트코인은 오히려 5% 남짓 소폭 하락에 그쳤다라는 점이 눈길을 끕니다. 라퐁은 이 사례를 들면서 이 정도면 비트코인이 이제 성숙한 자산이라고 볼 수 있다 라고 평가했습니다. 과거였다라면 증시 급락이 나왔을 때 비트코인은 그 이상으로 폭락하는 게 일반적이었지만 이제는 주식시장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덜 흔들리는 그런 모습을 보인 겁니다. 이건 비트코인의 방어력 강화로 해석되기도 하고 기관들이 안심하고 포트폴리오에 편입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이런 신호로도 해석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변화는 비트코인 투자자들의 행동 양상입니다. 라퐁은 한때 투자자들이 한 달 보유 이후 전량 매도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했지만 이제 그런 움직임이 현저히 감소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온체인 데이터를 보면 단기 수요는 크게 줄고 3개월 이상 장기 보유 지갑수는 계속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이건 비트코인을 들고 있는 사람들이 예전보다 훨씬 인내심을 갖고 장기적 관점에서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라퐁은 이걸 놓고 사람들이 이제 단타 매매가 아니라 장기 홀딩에 들어갔다. 이건 시장 역학에 있어서 중대한 변화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다시 말해 변동성 축소는 가격 자체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 시장 참여자들이 성숙해졌다라는 증거라는 그런 설명입니다. 잦은 트레이딩 대신 믿고 오래 가져가는 투자자가 늘어나면 자산 가격도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게 마련입니다. 이런 변화에 힘입어서 기관들의 인식도 빠르게 바뀌고 있다. 이렇게도 해석이 가능한 지점입니다. 라퐁뿐만 아니라 다수의 기관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이 점차 포트폴리오의 코어 자산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견해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변동성이 너무 커서 포트폴리오에 편입하기 꺼려졌던 비트코인이 이제 주식이나 채권처럼 당연히 일부 담아야 될 그런 자산으로 재평가받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A인베스트 보도 내용을 보면 비트코인의 변동성은 2년 만에 최저치 수준으로 떨어졌고 이런 안정성 향상이 기관들의 ETF 참여를 이끌어내고 있다고 합니다. 더 나아가서 비트코인의 이런 주류 통합이 이더리움 등 다른 대형 디지털 자산에도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줘서 시장 전반의 신뢰도를 높이는 선순환이 일어나고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물론 기관들이 비트코인에 올인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점도 명확히 했습니다. 라퐁은 투자자들에게 너무 무리해서 비트코인 비중을 높이지 말아라 이런 조언을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자신이 과거 비트코인 초기에 깊게 못 들어간 것을 후회한다라고 토로하면서도 지금 시점에서 새로 진입하는 투자자들에게는 포트폴리오의 1에서 4% 정도를 비트코인에 할당해서 인플레이션 등에 대비하는 전략을 권유했습니다. 이건 과도한 비중 투입은 경계하되 비트코인의 장기적인 상승 가능성을 포트폴리오에 반영할 필요는 있다라는 현실적인 조언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 같은 소액이라도 비트코인에 투자해보라는 주문은 이제 월가에서도 상당히 흔해진 그런 분위기입니다. 모건 스탠리, 골드만삭스 출신 임원들도 포트폴리오 다각화 차원에서 비트코인을 일부 편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언급하고 있고 블랙록 같은 경우에도 2%가 적정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핵심은 비트코인의 변동성 자체가 하나의 시그널이라는 점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과거만큼 춤추지 않게 된 비트코인은 이제 주류 자산으로 인정받을 준비를 마쳤다라는 평가를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이런 인식 변화는 실제 돈의 흐름으로도 확인되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연기금, 보험사 등 보수적인 성격의 기관 투자자들도 비트코인에 직접 투자하거나 ETF를 매입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이건 곧 비트코인 시장의 안정성과 신뢰가 과거 대비 높아졌다라는 방증으로도 바라볼 수 있을 겁니다. 투자 전략 면에서 보면 높은 변동성으로 인해서 이 소극적이던 기관 수요가 변동성 감소로 촉발되면서 본격적으로 유입되는 그런 흐름으로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점차 전통 자산군과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포트폴리오의 핵심 축으로 편입될 가능성 과연 어떤 방식으로 현실이 될지 잘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동 리스크만 잘 완화되고 이전에 그랬듯이 이번에도 어느 정도 선에서 잘 넘어가 준다라면 최악의 상황, 그러니까 연준이 금리 인하를 그 시점을 크게 늦추거나 오히려 금리를 인상하는 그런 정말 X같은 상황이 펼쳐지지 않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소식들 잘 참고하시면서 계획적인 투자 스탠스 잘 유지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